안녕하십니까. 소설 천사의 분노, 달팽이의 꿈, 임상현 작가입니다. 먼저 서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운다. 네, 오늘은 시인 윤동주님의 시 서시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시는 시인님이 1941년 11월 20일 지은 시이고 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자연의 소재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대조적 이미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화자는 자신의 양심을 어지럽히는 사소한 흔들림에도 괴로워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의지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살았던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으며 탄압이 계속되는 시절 여간한 배짱 없이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인은 당시 최고의 대학을 다녔던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런 현실을 야파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민족 시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 민족이 맞닥뜨린 현상이기도 했던 당시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면서 순교자적 삶을 다짐하고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윤동주님이 살아온 삶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님은 만주 북간도의 명돈촌에서 태어났으며 기독교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본가는 파평이며 아버지는 윤영석, 어머니는 김용입니다. 14세가 되던 1931년 명동 수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중국인 관립학교인 대립자 학교를 다니다 가족이 용정으로 이사하자 용정에 있던 은진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935년에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전학하였으나 학교에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하여 폐쇄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이 의도된 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듯 학교 폐쇄도 눈 끔찍하지 않고 저지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졸업은 다시 용정에 있는 광명학원의 중학교로 편입하여 졸업하게 됩니다. 1941년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리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다가 다시 도시사대학 영문과로 옮겼습니다. 학업 도중 기양하려던 시점에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해방을 앞둔 1945년 2월에 생을 마치고 맙니다. 유해는 그의 고향 용정에 묻혔다고 하며 그의 죽음은 옥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은 결과이며 이런 악랄한 일제의 생체 실험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타계하고 말았으나 그의 생애는 조국의 아픔에 고뇌하는 심오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윤일주와 당숙인 윤영춘도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집은 본인이 직접 발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의 사후에 동료나 후배들에 의해 간행되는 불운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초간 시집은 하숙집 친구로 함께 지냈던 정경욱이 자필본을 보관하고 있다 발간하였고 초간 시집에는 친구였던 유영이 추모시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15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첫 작품으로 삶과 죽음, 초한대를 썼습니다. 발표 작품으로는
만주의 영길에서 발간된 가톨릭 소년지에 실린 동시, 병아리, 빗자루 등이 있으며 연희 전문학교에 다닐 때는 조선일보에 발표한 산문 달의 소다, 교지 문우지에 게재된 자화상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유작인 쉽게 서해진 시가 사후에 경향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절정기에 서해진 작품들이 1941년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자필 유작 세부와 다른 작품들을 모아 친구 정병욱과 동생 윤일주에 의해 사후에 그의 뜻대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라는 제목으로 정음사에서 1948년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짧은 생에 서인 시는 어린 청소년기의 시와 성년이 된 후에 후기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선시는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듯 암울한 분위기를 담고 있으면서 대체로 유년기적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 분위기의 시가 많습니다. 겨울, 벗은 본, 조개 껍질, 햇빛 바람 등이 이에 속하며 후기인 연희 전문학교 시절의 선시는 성인으로서 자아 성찰에 철학적 감각이 강하고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암울한 역사성을 담은 깊이 있는 시가 대종을 이루는데 서시,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별 해는 밤 등이 대표적인 그의 후기 작품입니다. 그의 사후 시비가 1968년 모교인 연세대학교 교정에 세워졌습니다. 끝으로 시인님의 대표작 별 해는 밤을 낭독해 드립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태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도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이상으로 윤동주님의 대표작인 서시와 별 해는 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쩌지 못하고 굴종과 저항 속에 살아야만 했던 피 끓는 젊은 시인님의 울분과 번뇌가 시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 서시와 밤하늘의 애틋한 서정적인 자아가 돋보이는 별 해는 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시인들이
일제 때 변절을 했지만 윤동주 시인님은 소수의 저항 시인으로 남아 45년 해방되기 수개월을 앞두고 옥사했습니다. 그의 빼어난 시들이 일제의 폭정이 한창이던 때라 출간되지 못했지만 해방이 되고서야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저항과 울분이 있었기에 우리도 강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저는 다음에 더욱 좋은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